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취업에 대한 두려움 52쪽부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에서 귀가 따갑게 들으실 텐데, 일단 이 취업만 두려운가요? 저는 그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취업만 두려운가요? 라고 물어요. 제가 지금 조금 요만큼 살아보니까 취업만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 두렵다고 하면은 직장, 오늘 내가 취업이 됐는데 내가 오늘 직장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나 걱정은, 저도 이제 걱정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에 속하는데, 그냥 어떤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52쪽의 아래에서 6번째 줄, 7번째 줄입니다. 묻지마 지원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조건 지원한다. 이거는 이제 옛날부터,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건데, 무조건 지원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서류를 100번 넣었는데 한 번 정도 됐다,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이게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내가 지금 준비가 된 것 같냐 아닌 것 같냐를 좀 물어보셔가지고, 너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이런 대답을 들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지원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다음에 각종 필기시험 점수라든가 어학 점수 포함해서요, 내가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무조건 지원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지원하면은 굉장히 상실감이 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52쪽의 아래에서 6번째 줄에 이제 자포자기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제 이야기를 이제 오해 없이 좀 들으실 마음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현실이 요새 이제 청년들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정부 자료나 우리 통계, 실업 통계, 그 중에서 청년 실업에 관련된 통계를 굉장히 유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쪽 분야가 전공이기도 하니까요. 한 120만 명 정도로 봐요. 우리가 흔히 주민등록상 나이, 그리고 외모에서 느껴지는 저 사람은 청년이다,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합했을 때, 그런 그 어림짐작까지 합했을 때 약 120만 명 정도의 청년층이 이제 사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지금 그냥 쉬는 분들인데, 이게 참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취업이 안 돼도 나는 취업이 된다. 분명히 제가 처음 영상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인 지금 현재 추세가, 상황이 반드시 개인에게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는 좀 매우 중요해요.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하는 것, 또는 일시적인 일, 흔히 말해서 일당을 받는 일이요, 이런 것 등등이라도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단 이제 이 돈을 버는 걸 안 하셔야 되는 분들이, 당장 내가 내일 모레 시험이 있다든가, 내가 2, 3개월 뒤에 나의 그 어떤 상황을 바꿔줄 시험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오로지 공부만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돈을 버는 것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것저것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해보는 게 어느 시점까지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나 여러분이 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좀 더 들면 들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 이제 온전한 대학생 분들이라면은 그 돈을 벌면서 내가 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53쪽에 아래에서 한 10번째 줄, 9번째 줄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막상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막막하다. 당연하죠. 여러분, 저도 자기소개서 씁니다. 저도 자기소개서 써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바로 어저께 오후 5시에 저도 자소서를 썼죠. 왜냐면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취업을 하려고 자소서를 쓰는 게 아니라요, 어떤 대외 활동을 하려고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대외 활동에 관련된, 특히 정부에 관련된 대외 활동을
무척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받는 게 있죠. 1번 뭐 네이버나 구글 설문지의 형태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뭐 직업, 뭐 이거 왜 지원했냐, 어디서 알고 지원했냐. 요새는 그 스마트폰으로 받는 경우도 또 흔해요. 근데 요거 빼고 약간 이제 좀 그 오랫동안 활동을 해야 되는 대외 뭐 그 활동이라면 이력서를 받습니다. 이력서 하고 근데 1쪽에 이력서, 간단한 이력서, 2쪽에 자기소개서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7줄짜리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썼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 쓰면 비정상이죠. 이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번 학기에 그 취업의 이해를 듣는 분들은 이제 이력서를 갖추는데 좀 초점을 더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소서를 이제 뭐 조만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설명 다 들어보시고 그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한 학기 기준으로 자기소개서 저도 5개 정도 씁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 7줄짜리 자기소개서 같은 게 한 3개, 그 다음에 2개 정도의 자소서는 한 쪽짜리예요. 조금 길어요. 여러분 한쪽이 꽤 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고민합니다. 이거는요. 자, 그리고 이제 55쪽에 그 표를 보면은 뭐 인턴십과 어프렌티스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프렌티스십이라는 건 도제 관계죠. 그러니까 1대1 맞춤형 교육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뭐 나는 너에게 뭘 가르쳐, 스승과 제자 관계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할 때 마이스터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어프렌티스십 이런 도제 관계보다는 인턴 관계가 훨씬 강한 나라에 속하고요. 이 도제 관계가 사실 어느 정도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두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뜻이 같다 그러면은 도제 관계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이런 관계를 이제 가지려고 그러면은 이제 좀 일단 규모가 좀 작은 조직에서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무형문화재, 뭐 이런 것들, 인간문화재 이런 경우는 철저하게 도제 방식 개념인데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취업하고는 약간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턴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 여러분이 인턴으로 들어가나 뭘로 들어가나 위에서 뭔가를 가르쳐 주고 윗사람이 가르쳐 줄 거고 여러분이 배우는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좀 책임의식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건 뭐 취업에 대한 두려움은 뭐 그게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마음이 좀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